농부와 독사. 어느 추운 겨울날 농부가 길을 가다 추위에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인 독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농부가 독사를 집어들어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에 급히 되살아난 독사는 자신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 은인을 꽉 물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헐, 이라며 농부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비열한 인간을 동정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구나. 친절을 다해도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아기 사슴과 엄마. 어린 사슴이 한 번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개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달리기도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방어구로 뿔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왜 사냥개만 보면 그렇게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네, 엄마? 엄마가 미소 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우리 아들. 네 말이 맞아. 네가 말한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다 맞아. 하지만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되면 기겁하고 일단 달아날 준비부터 하게 되는 걸 난들 어쩌겠니? 어떤 격려도 겁쟁이에게 용기를 주지는 못합니다. 곰과 여우. 곰이 자신은 박의 정신이 엄청나다며 뽐내고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자신이 남들을 잘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죽은 것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요. 보다 못한 여우가 피식 웃으며 곰에게 말했습니다. 헐, 차라리 산 걸 먹지 말고 죽은 것만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제비와 까마귀. 제비와 까마귀가 자신들의 깃털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까마귀가 논쟁을 끝마치기 위해 한마디 했습니다. 너의 깃털은 봄에 아주 좋지만 내 깃털은 겨울을 이겨내게 해주지. 좋은 시절의 친구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개굴. 애만 쓰고 보람 없는 일. 한 번은 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큰 울부짖음과 소리가 들렸고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보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어떠한 끔찍한 재앙이 닥칠지를 걱정하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요란 떨지 마세요. 당나귀와 여우 사자. 당나귀와 여우가 서로 약속을 하고 숲으로 사냥을 갔습니다. 그들은 얼마 못 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위험에 직면한 여우는 사자에게 만약 네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당나귀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다치지 않을 것을 확신한 나귀가 여우가 인도하는 대로 깊은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자는 당나귀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며 여우를 사로잡아 버리고 다시 천천히 당나귀를 공격하였습니다. 거북이와 독수리. 거북이가 한가하게 햇빛을 받으며 바다새들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고 아무도 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자신의 고단한 운명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배회하던 독수리가 그녀의 한탄을 듣고 만약 그녀에게 높은 하늘을 날도록 해주면 무엇을 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거북이가 대답하였습니다. 홍해의 모든 재산을 주지. 그럼 너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지. 독수리가 말하고는 발톱으로 거북이를 집어 거의 구름까지 가서 갑자기 놓아버렸습니다. 거북이는 높은 산에 떨어졌고 껍질이 깨져 부서져 버렸습니다. 거북이는 죽음의 순간을 외쳤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날개와 구름이 나랑 뭔 상관이여. 땅 위에서도 어렵게 기어다니던 내가 아니던가. 만약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면 그들은 이미 파멸했을 것입니다. 파리들과 꿀단지. 많은 파리들이 가정부 방에 뒤집어진 꿀단지에 매료되어 발이 빠져가면서 개걸스럽게 꿀을 먹었습니다. 파리들은 다리가 꿀에 범벅이 되고 날개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죽을 때가 되어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조금의 행복을 위해 생명을 버리다니. 쾌락은 고통과 상처를 가져옵니다. 사람과 사자. 사람과 사자가 함께 숲속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용맹과 힘에 대해 각자의 우월성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벌이며 사자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석상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자가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가. 우리는 짐승들의 왕을 굴복시켰다. 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저 석상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만들었다.
만약 우리 사자들이 석상을 세울 줄 알았다면 너는 아마도 사자의 앞발에 굴복한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다른 이야기가 말해지기 전까지 앞선 이야기는 만족할 만합니다. 농부와 학. 농부가 새롭게 뿌려놓은 밀씨앗을 학들이 먹어치웠습니다. 한동안 농부는 빈 투석기를 휘둘러 새들을 공포에 빠지게 쫓아낼 수 있다는데 고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석기가 그냥 빈 하늘을 향해 쏘아진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이것을 보고 투석기에 돌을 채워 많은 학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새들이 자신들의 땅을 포기하면서 울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야 할 때다. 농부가 더 이상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었다. 말로 충분하지 않으면 주먹이 따라가야 합니다. 여물통 속의 개. 한 마리의 개가 여물통에 앉아 으르렁거리며 소들이 건초를 먹는 걸 방해하였습니다. 황소 중 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개인가. 자기는 건초를 먹을 수도 없으면서 건초를 먹을 수 있는 다른 동물들이 먹는 것까지 방해하다니. 여우와 염소. 어느 날 여우가 깊은 우물에 빠져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염소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마시러 왔다가 여우를 보았고 물이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여우는 자신의 공경을 밝은 모습으로 감추고 풍부한 물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물이 너무 좋아 우물로 내려올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목말라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염소는 우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물을 마실 때 여우가 염소에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주며 거기서 탈출할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네가 앞다리를 벽에 기대고 머리를 숙이면 내가 너의 등에 올라가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도와주마. 염소는 그 말에 동의하였고 여우는 염소의 등에 올라갔습니다. 침착하게 염소의 뿔을 잡고 안전하게 우물의 입구까지 올라가 여우는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염소가 약속을 깬 여우에 대해 비난하고 있을 때 여우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아마도 네 턱에 나있는 수염만큼만 생각이 있었어도 아무런 주의 없이 우물 안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탈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지도 않았을 테고. 행동하기 앞서 살펴야 합니다. 곰과 두 여행자. 두 사람이 함께 여행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곰과 마주쳤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곰에게 공격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땅 위에 쓰러져 곰이 다가와 코로 냄새를 맡고 온몸을 훑는 동안 숨을 죽이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죽은 척하였습니다. 곰은 곧 떠났고 그때부터 곰이 죽은 시체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곰이 완전히 사라진 후 나무에 있던 사람이 내려와 곰이 그 친구의 귀에 무엇을 속삭였는지 우스꽝스러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였습니다. 곰이 나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네. 위험이 닥쳤을 때 친구를 버려두는 사람과는 함께 여행하지 말라더군. 불행이 닥쳤을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황소와 마차 바퀴. 시골길을 따라 무거운 진마차를 끌고 가는 한 무리의 황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퀴들이 삐걱삐걱 요란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참다 황소들이 고개를 돌려 바퀴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거기 왜 이리 시끄러워? 이름 우리가 다 아는데 비명을 질러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장 말이 없습니다. 목마른 비둘기. 엄청난 갈증으로 고통받던 비둘기가 칠판에 그려진 물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림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큰 날갯짓으로 날아서 부주의하게 칠판으로 달려들었고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비둘기는 충격으로 날개가 부러졌고 구경꾼들 중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진 비둘기를 잡아갔습니다. 살이 분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중해야 합니다. 까마귀와 백조. 까마귀가 백조의 모습을 보고는 백조처럼 아름다운 깃털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백조의 훌륭한 흰색 깃털이 물에서 씻고 헤엄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까마귀는 이웃들과 생활을 영위하던 재단을 떠나 연못과 강의 주거를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날개를 씻고 또 씻었고 배고픔으로 죽어가면서까지 노력을 하였지만
색깔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으나 본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염소와 염소치기. 염소치기가 길 잃은 염소들을 염소 떼 속으로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풀비리를 불었지만 방황하는 염소들을 모으는 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염소치기는 포기를 하고 뿔피리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소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만을 빌었습니다. 염소가 말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아, 뿔피리 소리는 우리에게 움직이지 말고 거기에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란 말이야.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구두쇠. 구두쇠가 모든 것을 팔아 금덩어리를 사들여 오래된 벽에 있는 바닥에 구멍에 묻어두고는 매일매일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구두쇠의 일꾼들 중 한 사람이 구두쇠가 한 장소에 찾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구두쇠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곧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발견하였고 금덩어리들을 파내어 훔쳤습니다. 구두쇠가 다음에 찾아갔을 때 구멍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크게 한탄하였습니다. 이웃사람이 비탄에 잠긴 구두쇠를 보고 그 이유를 듣고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 가서 돌들을 주워 그곳으로 금덩어리에 있던 구멍을 채우고 아직도 금덩어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차피 사용하지 않는 금덩어리가 거기 있었을 때와 똑같이 너에게 위안을 줄 거야. 아픈 사자. 사자가 나이를 먹고 병약해져 더 이상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술책을 써서 먹이를 잡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굴로 돌아와 거기에 누워 아픈 척하며 그것을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의 슬픔을 동물들에게 알리고 한 마리씩 굴로 병문안을 오도록 해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사라졌을 때 여우가 그것이 함정인 것을 알고는 동굴 밖 안전한 곳에 서서 사자가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그저 그래.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밖에서 이야기하지? 이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니? 괜찮습니다.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의 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들은 많이 있지만 밖으로 나온 어떤 흔적도 안 보이는군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고 주의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말과 마부. 마부가 하루 종일 말에게 빗질을 해주고 문질러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말의 먹이를 훔쳐내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말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더 좋은 조건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나를 가꾸는 일은 줄이고 먹이를 더 주십시오. 당나귀와 애완견. 어떤 사람이 나귀와 말티즈 애완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다른 나귀들처럼 마구간에서 귀리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애완견은 많은 장난을 알고 있었고 주인이 밖에서 저녁을 먹을 때는 먹을 것을 가져다 줄 정도로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반면 나귀는 숲에서 농장까지 무거운 나무짐을 나르고 경작지를 가는 힘든 일들을 하였습니다. 나귀는 사치스럽고 나태한 애완견과 비교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마침내 밧줄과 고삐를 자르고 주인집으로 달려가 발굽을 엄청 높이 치켜 올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다음에 나귀는 애완견이 주인에게 달려들듯이 뛰어올랐고 탁자와 접시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을 핫뜨려고 했고 등으로 주인에게 안기려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그 이상한 소동 소리를 듣고 자기들 주인의 위험에 빠진 것을 깨닫고는 재빨리 주인을 구해내었습니다. 나귀를 마구간으로 끌고 가면서 발로 차며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초죽음이 되어 마구간으로 돌아온 나귀는 한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나는 왜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을까? 왜 쓸모없는 작은 애완견처럼 되기를 원했던 말인가? 암사자.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해 동물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암사자가 떠들썩하게 나타났고 동물들은 그녀에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동물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님, 당신은 한 번에 몇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까? 암사자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새끼 한 마리만 낳지. 그러나 그 새끼는 참 사자라네. 진정한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뽐내는 여행자. 해외여행을 많이 한 여행자가 자신의 고향에 돌아와 외국에서 있었던 서로 다른 곳에서의 멋지고 영웅적인 위협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그가 로도스 섬에 있을 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거리를 뛰어넘었고 로도스 섬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증인들이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구경꾼들 중 한 사람이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증인은 필요 없네. 여기가 로도스라고 생각하고 뛰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고양이와 수탉. 고양이가 수탉을 잡고는 잡아먹을 정당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는 사람들에게 귀찮게 굴었던 것들 중에 수탉이 소리를 질러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수탉은 자신이 소리를 지름으로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방어했습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너는 비록 그럴듯한 변명거리가 많겠지만 내가 저녁을 굶을 수는 없지 않겠냐? 그러고는 수탉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린 돼지와 양과 염소. 새끼 돼지가 양과 염소와 함께 가축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양치기가 그를 잡았을 때 으르렁거렸고 꽥꽥대며 거칠게 저항하였습니다. 양과 염소는 돼지의 신경질적인 소리에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양치기가 우리를 간간히 들어올리지만 우리는 꽥꽥대지는 않아. 이 말에 돼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희들과 나를 손으로 잡는 데는 큰 차이가 있지. 너희들을 잡는 데는 너희들의 양털과 우유를 얻기 위해서지만 나를 들어올리는 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거든. 꿀꿀. 소년과 개암 열매. 한 소년이 주전자 속의 개암 열매들을 꺼내기 위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집을 수 있는 한 많은 개암나무 열매를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전자 속에서 손을 빼내려 했을 때 주전자의 목에 걸려 빼낼 수 없었습니다. 개암나무 열매를 놓지 않고는 손을 빼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은 그의 기대가 무산된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절반이라도 만족한다면 쉽게 손을 빼낼 수 있을 거야. 한 번에 많은 것을 시도하지 마세요. 사랑에 빠진 사자. 사자가 나무꾼에게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사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사자의 끈덕진 요구를 물리칠 수단이 떠올랐습니다. 나무꾼은 사자가 그의 딸을 두렵게 하는 사자의 이빨을 뽑고 발톱을 자르면 사이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자는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이빨이 없고 발톱 없는 사자가 다시 나무꾼에게 딸을 요구하러 왔을 때 나무꾼은 더 이상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곤봉으로 때려 숲속으로 몰아냈습니다. 노동자와 뱀. 뱀이 농부의 집 옆에 구멍을 파고 살다가 농부의 어린 아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빠진 농부는 뱀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음날 뱀의 굴 앞에 음식과 도끼를 가지고 간 농부가 성급하게 도끼를 휘둘러 뱀의 머리는 놓치고 꼬리만 잘랐습니다. 농부는 뱀이 자신을 물 것에 대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빵과 소금을 뱀 굴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뱀이 쉬쉬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 내가 당신을 보았을 때는 나의 잃어버린 꼬리가 생각날 것이고 당신이 나를 보았을 때는 죽임을 당한 당신의 아이가 생각날 것이기 때문이요. 어떤 사람도 자신의 면전에서 상해를 입었던 모욕은 잊지 않습니다. 양가죽을 쓴 늑대. 한 번은 늑대가 자신의 외모를 감추고 쉽게 먹이를 얻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양의 탈로 몸을 양치기로 속이고 풀을 먹는 척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늑대는 양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문이 잠겨 안전하게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치기가 다시 우리로 돌아와 다음날 먹을 고기를 얻기 위해 양 대신 양의 탈을 쓰고 있던 늑대를 움켜잡고는 즉시 죽였습니다. 남에게 해악을 끼치려 하면 오히려 자신이 해침을 당합니다. 당나귀와 노새. 노새 몰이꾼이 나귀와 노새에게 많은 짐을 지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귀가 평지를 걷는 동안에는 쉽게 지나왔지만 산길을 오르면서부터 자신의 짐을 지탱하기가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의 동료에게 자신의 짐을 조금만 나누어줘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노새는 나귀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 나귀가 자신의 짐에 눌려 쓰러져 죽었습니다. 험악한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노새몰이꾼은 나귀가 지고 있던 짐을 노새가 지고 있던 짐 위에 싣고는 거기에다 나귀의 가죽까지 실었습니다.
노새가 자신을 누르는 무거운 짐을 버거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나귀를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그의 짐까지 지고 가는 고통에 처하지는 않았을 텐데.